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2억 1,200만원 수익 중이며 오른쪽의 ISA 계좌는 670만원 수익 중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1,000만원 수익과 완차익,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6,600만원 수익까지 현재 기준 총 3억 3천만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자, 어제 FOMC 결과가 나왔고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날이죠. 역시나 변동성이 나오면서 결국 말아내린 미국 증시를 볼 수 있습니다. 어제 FOMC가 있던 날 미국 증시 주가 추이입니다. 이 주가 추이에 대해 살펴보면 상승해 주다가 FOMC 변동성이 나오면서 결국 상승을 말아내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왜 우리가 투자 공부를 멈추면 안 되냐면 어제 이 상승하다가 말아내린 주가 추이, 이 가능성에 대해 미리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 FOMC 주가 추이를 보면 어제 주가 추이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파월 기자회견 후 변동성이 나오며 상승했던 부분들을 결국 말아내리더라 라는 과거 평균 주가 추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제 멤버십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다 공유드리면서 현재 상승하고 있지만 저는 기회를 기다리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지금은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중동전쟁과 관세 불확실성이 있고 점도표까지 오늘 발표되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셔라 라는 영상을 그대로 공유드렸죠. 자, FOMC 핵심 내용만 먼저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솔직히 별로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문구가 조금 수정되긴 했지만 사실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관세로 인한 경제 전망 불확실성에 대해 원래는 증가했다고 말했지만 이번엔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라고 조금 완화적인 표현을 썼다는 점과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있다 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도표에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했는데 살짝 매파적으로 수정되었지만 이 또한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보입니다. 그대로 다행히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점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이전보다 살짝 매파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기존엔 올해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가 4명이었다면 이게 무려 7명까지 늘어났다는 것이 조금 찝찝한 부분이지만 금리 예측을 연속으로 할 수 있다면 세계 1위 부자가 될 것이라고 피터 린치가 말했듯이 금리 예측은 불가능하며 무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GDP 성장률은 하향 수정되었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상향 수정되었습니다. 경제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오른다?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지만 사실 아직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현재 주식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일봉 차트를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작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다들 지루하실 거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곧 노란색 20일 이동평균선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에 터치될 수 있다 라는 차트가 보이고 있는 만큼 저는 현재 이 구간 현재 20일 이동평균선 터치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 보면 매우 큰 웅덩이 S&P 500은 마이너스 20% 급락했고 바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연히 단기적으로 조금 쉬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상 현재 장기적으로 1년째 박스권입니다. 사실상 1년 전과 지금 계좌가 거의 비슷합니다. 오름과 내림을 계속 반복하긴 했지만 사실상 1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관세 폭락 저점대의 주가는 2024년 1월 주가와 동일하며 2021년 말 고점대의 주가와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비슷한 흐름이죠. 단기적으로 작은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나스닥 역시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인 2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현재 이 이평선을 째려보고 있다 라는 말씀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S&P 500과 마찬가지로 4월 관세 폭락 때 나스닥은 마이너스 25% 하락했고 바로 V자 반등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요즘 지루함을 느끼십니다. 단기적인 박스권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1년째 박스권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저와 함께 강세장 3년차 박스권을 대비해 두었다면 지루하거나 지치는 것이 좀 덜할 텐데 우상향을 바라보고 더 빠르게 상승을 원하는 분들은 이럴 때 옆에 떠나는 급등주, 개별 종목을 보며 결국 지쳐서 종목을 갈아타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대다수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극소수 웅줌러인 우리는 항상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4월처럼 웅덩이 기회도 찾아오고 기다리다 보면 자산이 퀀텀 점프하는 구간도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이 웅덩이 기회는 정말 짧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중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2023년과 2024년 가격대를 보면서 와, 저때 매수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꼭 계실 텐데요. 4월 관세 폭락 저점대의 주가는 2024년 1월 주가와 동일했고 2021년 말 고점 주가와 동일했습니다. 즉 몇 년 전 가격대로 잠깐 돌아가 주었지만 막상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대부분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왜? 더 떨어질 것 같고 이게 더 오래 지속될 것 같다고 무섭게 느껴지고 깜깜한 터널로 보이기 때문이죠. 또는 이때 매수 버튼이 아니라 반대로 매도 버튼을 누르시거나 숏을 치는 개인 투자분들도 꽤 많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폭락 또는 급락으로 공포의 개미들을 떨구기도 하지만 반대로 지금처럼 1년 넘게 박스권 장세를 보이며 지치게 만들어서 떨구는 구간도 존재합니다. 현재 제 첫 번째 미국 직투 계좌를 보면 2억 1,200만 원 수익 중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날짜 제 계좌 현황입니다. 왜 지쳐서 떠나가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1년 전 2024년 7월 3일 계좌를 보면 거의 딱 1년 전 제 계좌 상태와 지금 제 계좌 상태가 사실상 그대로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1년 동안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관세며 중동 전쟁이며 트럼프 당선이며 별별 큰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계좌는 결국 1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 전 계좌와 지금 거의 그대로인 모습을 볼 수 있고 심지어 반도체 두배 USD는 1년이 지났는데도 수익률이 떨어져 있네요.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못 견디고 이럴 때 급등주로 갈아타거나 이럴 때 갑자기 사고 팔고 매매를 하게 되면서 점점 소중한 돈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미국 주식은 우상향이랬고 분명히 미국 주식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에서 20%라고 했는데 이렇게 재미없고 지루한 구간에서 지쳐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즉 시작할 때 내 기대와 상상은 쭉쭉 우상향을 그려주는 미국 주식이었지만 실제 현실 미국 주식은 고통스러운 관세발 폭락 마이너스 20%와 1년 동안 지루한 박스권 장세라는 것이죠.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언제인지 맞출 수 없고 아무도 언제인지는 맞출 수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자산을 보유하고 기다리다 보면 갑자기 자산이 급등하는 퀀텀 점프 구간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이 구간을 만나기 위해 웅덩이 고통에서 용기 내서 줍줍하는 것이며 지루한 박스권을 지금도 견뎌내는 겁니다. 또한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지성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웅덩이 매매법과 무지성 적립식 장기 투자 데이터로만 보면 결과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차별점은 멘탈과 심리, 마인드가 다르다는 겁니다. 무지성 적립식 장기 투자가 가장 좋은데 왜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성공한 모든 투자자들은 왜 주가가 싸져서 웅덩이를 만들어주고 왜 안전마진을 확보해줄 때 매수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무지성 적립식 장기 투자가 좋죠. 그러나 실전에서는 버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각자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심리와 멘탈을 지킬 수 있고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원칙 말이죠. 자, 과거 박스권을 공부해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 1년 동안의 박스권과 2014년부터 2016년 2년 동안의 박스권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박스권이 보이죠? 저 박스권 장세에서의 핵심이 뭔지 아시나요? 네, 적절한 현금 비중을 가지고 아무 때나 막 매수하는 게 아니라 웅덩이에서 매수하면 박스권 속에서도 기회를 잡아서 남들보다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현재 차트를 보며 실제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1년째 박스권에 빠져 있는데 4월 관세 폭락 때 주가는 박스권 하단 2024년 1월 주가와 동일했고 무려 4년 전인 2021년 말 고점 주가와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저는 약 1억이라는 제 소중한 돈을 가지고 웅주 분할 매수로 이 박스권 하단에서 웅덩이에서도 기회를 잡았습니다. 저 당시 4월 14일이죠. 멤버십 텔레그램에 다 공유드리면서 매수 비중을 이때 평소보다 더 크게 높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왜 매수 비중을 이럴 때 높이냐? 무릎 아래 그 어딘가라는 점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에서 2024년 1월 가격까지 떨어졌고 2021년 말 고점 가격까지 떨어졌고 장기 우상향 추세 하단 지지했다는 점 여러 수많은 지표들이 웅줍을 외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올해 4월 관세발 폭락으로 하락했을 때 매수 비중을 평소보다 더 크게 높여서 약 1억을 웅줍했고 그대로 멤버십 텔레그램에 다 공유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회를 잡았죠. 저도 이렇게 바로 반등할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더 오래 웅덩이가 지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과 다르게
V자 반등을 보여주었는데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말했죠. 투자해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 즉 고통 자금이다라고 말이죠. 2022년 하락장의 고통을 이겨낸 수익이며 2023년 SBB 파산 사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 그리고 올해 관세발 폭락 고통을 이겨낸 수익입니다. 아니, 거기서 추가로 용기를 내 남들보다 더 싸게, 남들보다 더 많이 매수한 결과입니다. 현재 저는 20일 이동평균선을 기다리고 있고 그 이후 매수 타이밍들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아무 때나 막 매수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싸게 매수하는 것을 목표로 두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자산을 상승시키고 있으니 말이죠. 제 매수와 매도를 참고하셔서 저와 함께 자산을 불리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